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10월 휴전 이후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큰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테러 단체가 완전히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및 보안 통제권을 새로운 기술 관료 중심의 팔레스타인 정부에 넘기고 무기는 200일에서 250일에 걸쳐 폐기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카타르, 터키가 몇 달간 미묘한 협상 끝에 하마스를 강하게 압박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이 합의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철수하기 전까지는 무장 해제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진정한 무장 해제가 없으면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주민들은 이번 합의 전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살인을 멈추겠다고 약속할 때 말이죠. 하지만 거의 유일한 문제는 그들의 신념에서 거의 유일한 문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대인 국가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건 밤에 더 편하게 잠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마스가 그렇게 할 것이다 믿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우리를 계속 죽이고 싶어 합니다.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아흐메드 푸아드 알 카티브 씨로 가자 출신 작가이자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 분쟁 내내 가자지구 현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해 오셨습니다. 이 협상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는지 논의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알아라비아 TV의 보도를 봤는데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이 단계적 무장 해제 협정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협상이 성사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마스와. 그리고 다른 파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무기를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에 따라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이 멜라데노프 평화위원회 위원이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철수는 무장 해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마스가 동의한 방식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마스는 이른바 중화기를 먼저 넘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용어는 일종의 연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실제로 로켓이나 박격포, RPG 같은 중화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화기라는 분류에는 터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1단계에서는 지도상에서 자세하게 검토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AK-47 같은 소형 무기나 권총과 같은 휴대용 총기의 허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새로 들어오는 기술관료위원회인 NCCAG, 즉 가자 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장해제의 실행, 즉 무장해제의 이행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말하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NCCAG, 즉 기술 관료들이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데려올 새로운 경찰 조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국제 안정화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데 앞으로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자 지구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하마스를 확실히 무장 해제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마스가 원칙적으로 무장 해제와 통치권 포기에 동의했다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 조직은 살아남았죠. 알다시피 지난 몇 년 동안 10월 7일 이후로 매우 심각한 이스라엘의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휴전은 양측 모두에서 계속해서 위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마스가 이번엔 약속을 지키게 할 방법이 뭘까요? 지키지 않을 이유도 많은데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변하지 않은 것은 하마스의 이념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근본적으로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정치적 과정이나 협상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와는 다릅니다. 하마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즉 이란 이슬람공화국, 헤즈볼라 등 지역 파트너들의 약화 등 다양한 압박에 의해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후퇴 상태에 있습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밀수도 할 수 없고 무기 비축분을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내에서 깊은 미움과 증오를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과 친이스라엘 진영이 이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하마스가 가자에서 얼마나 깊이 미움받고 있는지 비록 여기저기 일부 지지 세력이 남아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거의 10개월 동안 가한 군사 공격으로 아제딘 알하다드와 하마스에 남아있던 주요 인물들 중 일부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중간급 지휘관 다수가 소모전에서 희생되어 조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정 상태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집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병들에게 지급할 돈조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더라도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서 통치와 지배 그리고 통제를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 통치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무장 투쟁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유지해온 그 규모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합의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마스가 무장 해제 후 권력을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궁극적으로 지금 가자 지구의 공백을 무엇이 채울 거라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미국 측에 이런 대규모 계획도 있었죠. 그런데 과연 전환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 혼란으로 무너지지 않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바로 $100만 질문이죠. 계획상으로는 이 전환이 구역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경찰, 즉 국제 안정화군이 하마스가 사실상 철수하거나 통제권이나 무기를 포기하는 지역에 진입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은 그런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그 모습을 봤죠. 그곳에서는 댕단, 약탈자들, 시족들, 민병대들이 말하자면 안정과 법 질서의 흔적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과는 별개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마스가 주민들과 불가능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당식의 일부입니다. 즉, 당신들은 우리의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통제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약간의 법 질서를 얻거나 아니면 완전한 혼돈 속에서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념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의 인구와 민간인들이 범죄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진짜 두려움입니다. 제 걱정은 그리고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마스 내부에 본질적으로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분파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직들은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흐메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점을 듣는 건 항상 흥미롭네요. 저는 모두가 이 무장이 실제로 되길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